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293페이지 보시면 자, 293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밭작물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 품목의 인수제한 목적물 되어 있죠. 네, 공통을 보시면 바로 가번에 보험 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나번에 여러 품목이 혼식된 농지, 다른 작물과 혼식된 농지 당연히 말이 같은 말이고요. 다번에 하천 부지 상습 침수 지역에 소지한 농지, 나번에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나번에 시설 재배 농지, 다번에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4번에 도서 지역의 경우 연료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지한 농지, 4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 농지, 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농지는 인수 가능하다. 여기 통제보호구역 보시면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입니다. 혹시 시험에 200m, 250m 나오면 틀린 거예요.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이다. 그게 대파, 쪽파, 실파 품목은 미해당이다. 이거는 제가 신경 쓰지 마시라 했죠. 이런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4번에 기타 인수와 부적절한 농지다. 이제 2번에 고추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추부터.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의 보험 가입 금액은 최저 100만 원이죠.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추, 브로콜리, 메밀 같은 거. 고추와 브로콜리는 200만 원이고 메밀은 50만 원. 이거 나와요. 나옵니다. 4번에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미만의 농지다. 4번 조심하세요. 지식 밀도가 1000제곱미터면 10아르죠. 4,000주 초과다 그러면 더 많이 심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썼고 1000제곱미터당 1500주 미만이다 그러면 넓게 심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은 농지다 해서 거기 숫자 4,000주 초과 1500주 미만 그걸 잘 받으세요. 4,000주 초과 1500주 미만의 농지는 인수제한이다. 4번에 보시면 노지 재배, 터널 재배 이외 재배 작형으로 재배한 농지다. 라번에 비닐 멀칭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다. 비닐 멀칭이다. 그럼 멀칭 중에서 우리가 아시는 피복제 비닐 있죠. 비닐로 까만색 비닐 덮어놓은 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 직파한 농지다. 고추는 정식하는 애입니다. 파종하는 애가 아니라 정식하는 애이기 때문에 직파한 농지는 인수제한이다. 날짜 조심하세요. 4번에 4월 1일 이전과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한 농지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외우실 때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고추를 심어라 하는 뜻이에요. 이게 농사 짓으신 분들은 3월달에 심을 수도 2월달에 심을 수도 있죠. 보험에 가입할 언제 심어라? 4월달, 5월달에 심어라. 4번 보시고 동일 농지인의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농지다. 인수제한이래요. 근데 단 보장 생산비가 낮은 재배 방법으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되어 있죠. 그러면 고추에서는 재배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게 나와 있어요? 노지 재배하고 터널 재배가 나와 있죠. 근데 노지 재배할 때 얘가 제곱미터당 5,000원이 들어간다. 생산비가 얘는 제곱미터당 6,000원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걸로 가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낮은 거라 있죠? 낮은 거. 근데 만약에 얘가 재배 면적이 4,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가입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시험 보실 때 혹시 이런 표가 주어져가지고 일부는 노지 재배, 일부는 터널 재배 했단 말이에요. 노지 재배로 해서 얼마, 터널 재배로 얼마, 그 다음에 재배 면적 얼마 해갖고 보험 가입 금액을 준단 말이에요. 아셨나요? 보험 가입 금액 구하라 우리 보고. 그럼 이렇게 낮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낮은 거. 노지가 아니라 낮은 걸로. 낮은 걸로.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동일 농지인의 지식 일자가 동일하지 않은 농지다 됐습니다. 자, 단 농지 전체의 정식이 완료된 날짜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추는 정식하다 했죠? 정식, 1차 정식. 정식이 돼가지고 느낌 오실 거예요. 1차, 2차, 3차에서 4월 4일, 4월 10일, 5월 10일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가 정식 완료일이에요? 5월 10일이죠. 5월 10일. 보험 기간은 언제 끝나요? 정식 완료일부터 150일 이후죠. 정식으로 150일 이후니까 요 날짜에서 150일 세면 되잖아요. 이제. 보험 기간이 개시일이 언제고 종기일이 언제냐 물어봐버리면 이렇게도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거의 150일이 있으니까. 4번에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이해되셨어요? 얘는요? 얘도 이해되셨죠? 혹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고추 정식 6개월 이내 인삼을 재배한 농지다. 4번에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다. 있습니다. 인수 제한은 정확하게 말하고 계시면 절대 까맣게 나오지 않아요. 혹시 인수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사유를 써라.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브로콜리 가입금이 얼마예요? 200만 원 미만 농지. 정식을 하지 않거나 정식을 몇 월 며칠 이후에 실시한 농지 9월 3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다. 9월 30일이라는 날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장이죠. 목장에다 심으면 안 됩니다. 자, 바로 4번에 보시면 메밀 나옵니다. 가입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농지다. 그 다음에 나번에 춘파 재배 방식에 의한 본 파종을 실시한 농지. 4번에 9월 15일. 자, 9월 15일 날짜 보시고요. 9월 15일 이후에 파종을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다. 언제 하는 이야기요 그러면? 9월 15일 이전에 하라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라번에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마번에 최근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4번에 전환지 됐습니다. 전환지 잘 보시고요. 대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되어 있죠. 논이란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논은 이제 변인가 신경 쓰지 마시고 논이 아닌데 농지가 아닌데 농지가 아닌 것을 농지로 바꿔가지고 몇 년? 3년 이내 농지는 인수제한이다. 그 다음에 휴경지 등 농지 변경하여 경작한 10년 이내 농지도 인수제한이다. 자, 넘겨보시면 바로 4번에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다.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4번에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먹힌 농지. 자, 바로 5번에 보시면 단호박 나옵니다. 단호박 가입금액 100만 원, 날짜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29일.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는 인수제한. 4번에 미니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지다. 인수제한입니다. 당근에 보시면 가입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요. 4번에 미니 당근 재배 농지다. 대상 품종은 베이비 당근, 민용, 파맥스, 미니 당근이고요. 4번에 보시면
8월 31일 지나 파종을 실시하였거나 할 농지, 할 예정 농지. 그다음에 목초지, 목야지, 목장 나오네요. 그래서 그거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날짜 잘 보셔야 됩니다. 7번에 보시면 시금치 노지입니다. 노지 시금치를 말하는 거고요. 100만 원 미만의 농지는 인수 제한. 나번에 10월 31일을 지나 파종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할 예정인 농지. 그다음에 다번에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접한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보험사고 시 지역 농축협의 통상적인 손해조사가 가능한 농지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인수 가능되어 있죠. 잠깐만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274페이지 잠깐만 가보세요. 274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보험 가입 지역에 보시면 시금치 노지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신안하고 경남 남해죠. 신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남해 어디 있어요? 물론 인접 광역시도인데 인접할 수 있어 보세요. 이 말을 위해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다른 광역시도 있죠.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한 농지가 그 이름만 나와 있잖아 지금. 이 말을 쓴다? 그냥 써놓은 거다. 너무 이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이렇게 쓰면 잘라져 있다. 여기가 전라남도, 여기가 경상남도. 그러면 하동이다. 여기 구례다. 그러면 여기하고 하동하고 가깝잖아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하겠지만 신안 너무 끝에서 끝이죠. 그다음에 지금 29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 하셨죠? 라번에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 마번에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4번에 최근 5년 이내 간접된 농지. 4번에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 예정 농지로 개정된 농지다. 4번에 전환지, 그다음에 뭐예요? 휴경지.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그러니까 바다를 논으로 바꿔버리면 몇 년? 5년. 농지가 아닌 데를 농지로 개가 복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전환지 만들었다 몇 년? 3년은 지나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8번에 고랭지 배추, 가을 배추, 월동 배추 보시면 얘를 막 섞어놨어. 지금 한꺼번에 끊어가지고 헷갈리십니다. 자, 4번에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100만 원. 4번에 정식을 9월 25일 월동 배추, 9월 10일 가을 배추. 그러니까 9월 25일, 9월 1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294페이지. 그다음에 4번에 다른 품종 및 품목을 정식한 농지다. 인수 제한이겠죠. 월동 배추, 가을 배추에만 해당된다. 그런 말 있고. 라번에 다른 광역시 아니고 되어 있네요. 4번에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 입은 농지, 4번에 오염 및 훼손, 4번에 최근 5년, 그다음에 4번에 농업용지 전용된 거, 4번에 전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시냐? 8번 바로 고랭지 배추, 가을 배추, 월동 배추는 뭘 보시냐? 저기 나번, 4번 두 개만 보세요. 나번. 나번하고 4번만 보세요. 그다음에 오른쪽 295페이지 고랭지 무 보시면 4번에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농지다. 나번에 판매 개시 년도 7월 31일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되어 있죠. 이때 판매 개시 년도는 무슨 연도로 말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 연도로 말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 연도 몇 월 며칠? 7월 31일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그다음에 4번에 고랭지 여름재배 작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또는 고랭지 무에 해당하지 않는 품종을 심는 거. 알타리무, 월동무, 가을무도 들어갑니다. 가을무도. 이게 안 적으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데서 봐서 그래요. 가을무도 들어갑니다. 알타리무, 월동무. 그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월동무 가입 금액 100만 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뭐예요? 10월, 10월 이후에 물을 파종한 농지. 그다음에 월동재배 작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또는 월동무에 해당하지 않는 품종 알타리무, 단무지무. 알타리무, 단무지무. 제가 다른 데서 알아봤는데 알타리무 있잖아요. 알타리무 시설 정글본 무 있죠. 거기 들어간 품종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갈 겁니다. 4번에 보시면 가을무에 해당하는 품종 또는 가을무로 수확할 목조 재배하는 농지. 여기 있네요. 또 알타리무, 단무지, 가을무. 그다음에 마번에 보시면 뭐 나왔어요? 목장 나왔죠. 목장.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모인 농지. 자, 11번에 대파 있습니다. 대파 보시면 4번에 1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나번에 5월 21일 초과에 정식한 농지. 이 5월 20일하고 5월 29일까지하고 맨날 헷갈리거든요. 단어바하고 맨날 헷갈리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제식률 또 얼마로 돼 있어요? 15,000주. 유일하게 나왔어요. 유일하게. 지금 외워버리세요. 대파 몇 주? 15,000주. 쪽파 실파 보시면 가입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다. 그다음에 나번에 종구용 씨 쪽파로 재배하는 농지다. 상품 유형별 파종 기간 초과에 파종한 농지가 되어 있죠? 이거 우리 이론서에 뒤져봐도 안 나와 있어요. 보지 마세요. 이런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있었어요. 7회 때까지는 있었고 8회 때까지는 있었거든요. 이 내용 있었거든요. 7회 때까지 8회 때 그어졌다. 있었는데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양상추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농지. 판매 개시 년도 8월 31일 이후에 정식한 농지다. 그래서 저희 재정식은 판매 개시 년도 며칠? 9월 10일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자 296페이지에 원예시설 버섯 있습니다. 바로 1번에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및 부대시설 있습니다. 거기에 자 4번에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시설, 4번에 작업동, 창고동 등 작물 경작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 그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시설물 한동 면적의 80% 이상을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입 가능하다 되어 있죠. 몇 퍼센트요? 80%. 원예 시설, 버섯 재배사는 빼고 버섯 재배사는 제외하고 연중 8개월 이상 육묘를 키우는 육묘장의 경우 하우스만 가입 가능하다. 다시요. 연중 몇 개월 이상이요? 8개월 이상. 뭐를 키운대요? 육묘장. 육묘장 보면 아시죠? 모종 키우는 거죠. 모종 키우는 거. 뭐만 가입할 수 있다고요? 하우스만 가입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피복제가 없거나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설이다 되어 있습니다. 피복제가 없거나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설은 시설로서 효용가치가 없죠. 지금 보험에 가입 못하는데 밑에 보시면 다만 지역적 기후 특성에 따른 한시적 휴경은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요. 몇 년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피복제 덮어놔요. 덮어놓고 비바람이 안 들어오겠죠. 그 상태에서 이 토양에다가 비료를 줍니다. 비료를 주면 이제 재배하셨으니까 재배하기 위해서 배우실 거예요. 용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용탈?
쭉쭉쭉 이제 뭐 나가고 떨어지고 해서 뭐만 남냐면 나트륨만 남아요. 나트륨. 하얗게 떠요. 심할 때는 밑에서 보면 하얗게 뜹니다. 이게. 여름에 우리 땀 많이 흘리고 나면 하얗게 속이 그렇게 떠요. 이게. 그러면 작물 재배하는데 가장 안 좋은 게 이게 염기거든요. 염류. 이게 염류잖아요. 염류. 얘를 갖다 소독을 시켜야 돼요. 소독을 시키는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일단 물을 찰랑찰랑 채웁니다. 채워가지고 흡수시켜서 물을 갖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복제를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햇빛이 있겠죠? 이도 내리겠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한시적 휴경을 합니다. 뭐라고요? 한시적 휴경. 그런 방법 한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피복제가 없거나 시설 작물이 재배되지 않는 그게 아니라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죠. 그래서 얘는 봄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시적 휴경은 제일 넘어가는 한시적 휴경 경우는 봄에 가입한단 말이고요. 라번의 목재, 죽재로 시공된 시설이다. 목재면 나무고 죽재면 대나무죠. 얘네들은 재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마번에 지금 우리 농업용 시설물 즉 원예 시설 말하고 있는데 비가림 시설 나오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부조체, 피복제 등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시설이다. 얼른 고쳐야 되겠죠. 안 고치고 있으면 봄에 가입합니다. 4번에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이다. 이 봄에 가입할 때 이 소유권에 대한 누구권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보상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R번에 건축 또는 공사 중인 시설이다. 완성된 거 하고 완성된 것뿐만 아니라 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건축 또는 공사 중이면 작물 못 키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봄에 가입 못 하는 거고. 4번에 보시면 1년 이내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 되어 있죠. 이거는 이런 얘기 때문에 이동식 하우스 고정식 하우스 들어보셨죠? 이동식 하우스는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이에요. 몇 년 미만? 근데 고정식 하우스는 존치 기간이 1년 이상인 거예요. 존치 기간이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시설했을 때부터 철거할 때가 기간이라고 존치 기간 그러는데 이동식 하우스 존치 기간이 1년 미만. 1년 이상이면 고정식 하우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 어떻게 고정식 시설, 고정식 하우스를 1년이 철거 예정이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4번에 하천 부지 및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한 시설이다 되어 있네요. 자, 다만 밑에 보시면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여 풍재만은 보장 가능하다 되어 있죠. 예. 여기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은 첫 번째 조건이 일단 시설하고요. 시설 작물 버섯 재배사 포함해서요. 두 번째 예하는 데가 하천 부지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 침수 구역인가요? 구역으로 되어 있나요? 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세 번째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수재 지역이 보장받는 거예요? 보장받지 않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수재만 안 받고 나머지는 보장받는 거죠. 나머지 쪽에 대표적인 게 풍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써놓은 겁니다. 풍재라고. 네 번째 확인하실 거 할인율. 어떤 할인율일까요? 보험료의 할인율이 보험료 할인율 얼마? 90%. 그러니까 90%. 10% 할인해서 1만에서 0.1 이거요. 지금 완벽하게 기억 안 나시더라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야 된다고. 하실 때 공부하실 때. 이게 아마 하시면 이제 공부 기간이 긴이신 분도 계시고 짧으신 분도 계시는데 연상을 계속 하셔야 돼. 머릿속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운전하면서 이제 수업하다가 보면 이런 말을 이렇게 수업을 했다고 혼자 중얼중얼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와이프가 귀신하고 얘기하냐고 막 혼자서 막 중얼중얼 하셔야 돼요. 4번에 보시면 연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고서 지역 시설이다.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계약이 이미 가입되는 시설. 4번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하우스 및 부대 시설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다른 거는 제가 아니면 얘만 제가 하거든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됐을까요? 이게 다 글자거든요. 얘네들이.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소는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에서 여기 보시면 4에 있는 4. 4. 판매를 목적으로 지금 작물 경작하지 않는 시설. 4. 9는 어디 있어요? 9. 네, 구조체, 피복제 등 목적물의 병행 때문에 훼손된 시설이죠. 아. B는 비가림 시설. 마. 목은 뭐예요? 목재, 죽재. 목재, 죽재가 라. 자, 1년은요. 1년 이내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이죠. 아. 다음에 건축은 건축 또는 공사 중인 시설. 아. 창은 작업동, 창고동 등 작물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 나. P는 피복제가 없거나 뭐 어디 있어요? 다에 있나요? 작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하천부지 상습친수 지역. 차. 다는 다른 계약에 이미 가입되는 시설. 그래서 타. 됐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바로 이번에 시설 작물 보시면 가번 보세요. 가번. 작물의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는 인수가 제한됩니다. 그래요. 네. 작물 표시 보시면 다만 밑줄 치세요. 여기 가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백합하고 카네이션입니다. 백합 카네이션 경우 하우스 면적의 50% 미만이더라도 동당 각기별 200제곱미터 이상 재배 시 가입 가능하다 되어 있죠.
일단은 이거예요. 원칙은 백합이나 카네이션의 경우도 재배 면적의 시설 면적이 50% 이상의 경우는 가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미만이더라도 200제곱미터 넘어가면 된다.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있다. 나번에 보시면 분할유라고 나오죠, 분할유. 우리는 판매 목적이거든요. 판매를 할 때 분화유라는 말이 화분체로 판매한다는 소리예요. 화분체로. 근데 거기 보시면 국화, 정미, 백합, 카네이션 되어 있죠. 맞죠? 국화, 정미, 백합, 카네이션 네 가지 되어 있죠. 얘네들은 잘라서 파는 절화류예요, 절화류. 절화류. 그래서 얘를 잘라 파는 절화류. 보면 아시죠? 그래서 분할유 화분체로 그냥 통으로 팔아버리는 국화, 정미, 백합, 카네이션은 인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답은 안에 판매는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시설작물. 그 다음 라번에 한 시설에서 화훼류와 비화훼류를 혼식 재배 중이거나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인 경우. 마번에 통상적인 재배 시기, 재배 품목, 재배 방식이 아닌 경우. 재배 시기, 재배 품목, 재배 방식 바로 한번 써보시고요. 재배 시기, 재배 품목, 재배 방식. 이 예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여름 재배 토마토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여름 재배 토마토를 가입하는 경우. 파프리카 토경 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토경 재배 파프리카를 가입하는 경우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인수 제한 제식 밀도 있습니다. 시와르다. 일단 보기만 하세요. 일단 보기만 하세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괄호 4번에 품목별 생장일수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생장일수가 가진 품종. 그래서 밑에 보시면 품목별 인수제한 품종 해가지고 나와있죠. 뭐 배추는 얼갈이 배추, 쌈배추, 양배추, 딸기는 산딸기, 수박은 애플 수박, 미니 수박, 곡수박, 고추는 홍고추, 오이는 노각이다. 상추는 냅둬 버리세요 그냥. 하도 많게. 하도 많게 냅둬 버리세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버섯 작물 있습니다. 버섯. 버섯은 표고버섯이 있고 느타리 버섯이 있고 새송이 버섯이 있고 양송이 버섯이 있어요. 양송이 버섯이. 여기에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동일하게 세 가지의 인수 제한상이 있습니다. 지금 따라하세요. 통판기. 통판기.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통은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거 인수 제한이겠죠? 파는 판매 목적이 아니면 인수 제한이겠죠? 기는 뭘까요? 기타 인수 제한이에요. 그러면 표고버섯은, 느타리버섯은, 새송이버섯은, 양송이버섯은 어떤 재배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 스톱밥, 배지 재배, 느타리버섯은 병재배, 균상재배, 새송이버섯은 병재배, 양송이버섯은 균상재배예요. 그러면 표고버섯은 이런 재배 방법이 아닌 경우는 인수 제한이겠죠? 느타리버섯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말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원목 재배, 톱밥 배지 재배 이외의 재배 방법은 인수 제한이다. 병재배, 균상재배 이외의 재배 방법은 인수 제한이다. 병재배 이외의 재배 방법 인수 제한이다. 균상재배 이외의 재배 방법은 인수 제한이다.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표고버섯은 원목이 몇 년 차 이상? 5년 차 이상. 왜냐하면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큽니다. 수확량이 안 나와요. 자, 이제 299페이지 보시면 299페이지에 그 1번의 인수 제한 수령 해가지고 바로 1번의 이론서 기준 정의 되어 있죠. 여기는 여기 방금 봤던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해드린 거예요. 그대로 해드린 거. 그 밑에 바로 2번에 보시면 가입연도 기준 정의 되어 있죠. 이걸 외우시라고요. 위에 걸 외우시지 마시고 뭘 외우시라고요? 밑에 걸 외우시고 밑에 가입연도 기준 외우시라고요. 전부 다 가입연도 기준이니까. 가입연도 기준 정의에서 2년은 만감류 고접, 3년은 포도, 복숭아, 오디, 참다래, 사과, 밀식, 배, 그다음에 사과, 밀식. 그러니까 젓갈은 종합병맛이 있잖아요. 걔네는 빼고 외우세요. 그냥 걔네들 기본적으로 한 거니까. 4년은 유자, 무화과, 디추, 그다음에 온주밀감, 만감류, 지식, 사과, 단밀식. 5년은 밤, 매실, 살구, 단감, 별분감. 6년은 자두, 7년은 차, 8년은 호두. 그다음에 기타 보시면 오미자는 삭벌 3년차 이상 과수원 또는 삭벌하지 않은 과수원 중 식료 4년차 이상 과수원이다. 복분자는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의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이다. 다음 인삼은 2년근 미만, 6년근 이상인 인삼 되어 있잖아요. 예, 잘 봐주시고 넘겨보시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보험기간 내 정식 파종 완료일과 인수 제한 날짜라고 해서 날짜 나오는 거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보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인수 제한 제식밀도 있어요. 인수 제한 제식밀도. 자, 제식밀도는 금방 이어집니다. 얘는 진짜 금방 이어집니다. 자두 봐보 자두. 자두하고 복분자가 조금 얘가 조금 채로 들어와가지고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1주당 재배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과수원. 자두 되어 있죠. 복분자는 0.3제곱미터 이하인 과수원. 보리는요. 3만주. 콩은 10개체. 제주 지역은 15개체. 양파는 23,000주 미만 4만주 초과. 마늘은 3만주. 가을 감자는 4,000주. 봄 감자 4,000주. 오렌지 감자 3,500주. 고구마 4,000주. 양배추 8구. 되셨나요? 적어보시죠 그러면. 자두. 책 보지 마세요. 책 보지 마시고 바로 보시죠. 자두 1제곱미터. 다음에 복분자는요. 0.3제곱미터. 됐나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보리. 보리는 마늘하고 같아요. 마늘. 3만주. 3만주. 그 다음에 콩. 10. 간수. 제주. 한파는요. 15. 됐나요? 그 다음에 양파. 2만 3천. 4만.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마늘. 3만. 됐습니까? 감자 있어요. 감자.
감자는 전부 다 4천 보세요. 4천. 4천. 단. 오렌지. 감자는 4천. 3,500. 고구마 어디 있어? 고구마 얘 영어로 포테이토죠. 고구마는요? 스위트 포테이토. 고구마가 4천 보시라고. 똑같은 감자니까. 양배추. 얘는 평당 8구. 되셨나요? 여기까지 보시고 고추. 아까 너무나 조밀하거나 너무나 뭐라 그랬죠? 넓지 않은 자리인데요. 넓으려면 1,500. 좁으려면 4천. 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랑 하셨으니까 이제 빨리 하시는데 되게 가서 사실 조금 느리실 거예요. 생각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는 저랑 이제 말로 하셔야 돼요. 옥수수는 일주 재배는요 3,500주 미만 5,000주 초과. 근데 일주 재배에서 광주하고요 전남하고 전북 제주는 3,000 미만 5,000주 초과. 2주 재배는 4,000주 미만 6,000주 초과. 그다음에 대파는 1,500주 15,000주 되어 있죠. 여기서 외우지 마시고 밑에 시설 정보에 보시면 제가 작은 것부터 주수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를 적어놨거든요. 제가 묶어놨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400이 뭐예요? 400 수박 멜론이죠. 600주는요 참외 호박. 1,000주는요 풋고추. 1,500주 얘가 2기 때 한번 나온 거예요. 오토 장파가인데 오이 토마토 장미 파프리카 가지. 3,000주는 무배추. 5,000주 딸기. 15,000주 대백화. 대파 백합 카네이션. 18,000주 쪽파. 30,000주 구파. 40,000주 상추. 62,500주 부추. 100,000주 시금치 되어 있는데 얘를 여러분들이 재래시장 가가지고 수박을 산다. 면 얼마 주고 산다고요? 400원 주고 산다고. 시금치 한 박스 산다 얼마예요? 10만 원. 부추 한 단 산다 얼마예요? 62,500원. 아셨죠? 대파를 갖다가 몽땅 샀다 얼마예요? 15,000원. 백합은요 15,000원. 카네이션도 15,000원. 오이 토마토 장미 파프리카 가지는 1,500원. 그래서 얘를 외우실 때는 언제 외우시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외우시고 시험 보고 딱 까먹어버리세요. 아셨죠? 네, 외우지 마세요 지금 외우실 건 뭐냐? 지금 잠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출연료 나와 있죠.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출연료 나왔다 그럼 팥 보시면 팥 얼마예요? 85. 밀 보리 귀리는요 80이죠. 논작물 중에서 벼 빼고 벼만 빼면 밀 보리 귀리죠. 얘는 80. 그다음에 팥은 85. 나머지 전부 다 얼마? 90. 넘겨보시면 가입 금액하고 인수제한 면적입니다. 자, 50만 원짜리 보시면 벼, 밀, 보리, 귀리, 메밀. 메밀은 생산비 보장 바짝물이죠. 네, 벼, 밀, 보리, 귀리는 논작물이고 100만 원 미만입니다. 100만 원 미만 보시면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올라가시면 힘들어요. 여기 마시 물어보시라. 생산비 보장 바짝물이다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생산비 보장 바짝물 중에서 뭐가 빠졌어요? 고추하고 브로콜리. 그다음에 메밀. 메밀이 빠졌죠, 메밀. 그다음에 들어갈 게 이제 200만 원 미만은 나머지 걸로 보시면 되고 200제곱미터 미만은 비가림 시설, 300제곱미터 미만은 원예 시설, 버섯 재배사의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혹시 경량 철골조 뭐 유리온실 나오고 뭐 그런 뭐예요? 제한 없다. 얘는 제한 없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차,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인수제한 길이 나왔네요. 인수제한 길이 미터, 센티미터 나온 거 다 정리해놨어요. 포도는 비가림 폭이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 동구가 3m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벗어나는 비가림 시설이다. 오미자는 주간거리가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차는 깊은 전지, 가지치기죠. 차나무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인 경우 가입면제 제외된다. 몇 cm 이하요? 30cm 이하인 경우 가입면제 제외된다. 인삼 보시면 부동 높이가 15cm 미만이다. 멀칭이란 말입니다. 멀칭. 일단은 멀칭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멀칭이 안 돼 있으면 인수 제한인 게 있어요. 그게 고, 양, 마, 고입니다. 지금 하세요. 뭐라고요? 고, 양, 마, 고추, 양파, 마늘, 고구마. 고추, 양파, 마늘, 고구마. 네, 디테일에 들어가면 뭐 마늘은 액상 멀칭, 뭐 그냥 무멀칭, 그다음에 양파는 무멀칭, 고구마는 무멀칭, 뭐 그다음에 고추는 비닐 멀칭 되어 있네요. 네, 인수제한사항이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다 끝났는데요. 인수제한사항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순전히 암기의 영역이에요. 암기의 영역. 많이 보시고 자주 보시고 혹시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가 짜져가지고 약속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시간에 몇 잔 먹어야 되고 그래야 돼.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딱 30분밖에 없어요. 이거 보세요. 암기상 있죠? 이거라도 보세요. 이거라도 공부하실 때. 이거라도 보시고 하세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가격 조항 정리하겠습니다.